축산, 검협전. 26화. 원수에서 인연으로. 물안개 자욱한 강가에서 벗에게 지난 일을 털어놓고 청예검 번개처럼 뽑아든 여협이 가족이 원수를 갚네. 한편 푸른 옷 여승은 배에서 내릴 때부터 도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허월과 여영고가 대결을 벌이려 하자 급하게 끼어들었다. 잠시 멈추시지요. 두 사람 사이에 빚이 있다고 하니 오늘 당연히 승부를 가려야겠지요. 저는 선생의 벗처럼 그저 같이 왔을 뿐이에요. 다만 이 일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보태자면 두 사람이 무예를 겨루되 선생의 법과 나는 증인 역할만 하고 절대 개입하지 않기로 약조하지요. 어떻습니까? 허월은 아직 주매가 오지 않아 도균까지 위험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던 터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법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우담대사의 제자이자 영고의 동문사저인 소인입니다. 영고가 언원 사태의 허락을 받고 하산한 후 제 거처인 한양 백룡암에 머물면서 두 사람 사연을 들었지요. 허 선생이 무한의 훌륭한 협객이라고 익히 들어온 터라 처음에는 두 사람이 오해를 풀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한데 들어보니 어느 정도 허 선생도 잘못이 있어 제가 나설 상황이 아니더군요. 다만 허 선생이 검술의 문외한이라고 들었습니다. 검선이 검술을 모르는 자를 검광으로 죽이는 경우는 간악한 도적이거나 사사로운 복수 때문일 텐데 이는 우리 문파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광명정대한 일도 아니지요. 영고 사매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고 무기를 꺼내시지요. 고맙습니다. 한시름 놓은 허월이 자신있게 허리춤에 둘렀던 이화창을 뽑자 붓대처럼 곧게 펴졌다. 이화창은 뱀의 힘줄로 만들어 단단하면서도 탄성이 좋아 평소에는 허리에 감고 다녔다. 이때 여영고는 허월과 소인의 대화를 들으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본래 말이 느린 데다 두 사람이 이 지역 방언으로 빠르게 말을 주고받는 터라 도무지 끼어들 수가 없었는데 소인이 검술을 쓰지 말고 검법으로 겨루라고 한 것이다. 사저가 자기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적의 사정을 봐주니 몹시 언짢았다. 사실 여영고는 불공대천의 원수를 실컷 희롱한 뒤 비검을 날려 통쾌하게 복수할 셈이었다. 그런데 소인이 허울 좋은 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문파의 규칙이라 반박할 수도 없었다.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오지 않는 건데. 나부산을 떠날 때 사부가 소인의 말을 자신의 말처럼 따르라는 당부만 안 했어도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비검을 날렸을 것이다. 잠시 고민하는 사이 허월이 이화창을 꺼내 공격 태세를 갖추자 도저히 분을 사귈 수 없었다.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검술을 쓰지 않아도 내놓은 목숨쯤은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 당장 목을 내놓거라. 이 말과 함께 발을 굴러 일장 남짓 솟구쳐 오르며 왼손으로 검자루를 쥐고 오른손으로 검 끝을 받쳐 어깨와 평행한 상태로 허월을 겨누었다. 바로 원료검법의 1초식 청가전시였다. 꽃다운 미모의 여영고가 능숙하게 영웅의 기계를 뽐내자 허월과 도균이 탐복을 금치 못했다. 우담의 수제자이자 뛰어난 검선으로 손꼽히는 소인 역시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매의 훌륭한 기량에 내심 감탄했다. 이때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허월은 몹시 긴장한 채 상대를 지켜보다가 훌쩍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실례하겠소이다. 그러고는 이화창을 높이 들어올려 지름이 4척이 넘는 큰 창화를 그리며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제법이군. 여영고가 빠르게 응수했지만 허월의 창법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사실 이 공격은 허처였다. 이화창을 두 동강 내려고 날카롭게 검날을 내지르는 여영고를 똑바로 지켜보다가 검이 닿기 직전에 재빨리 창을 당겨
다른 손에 옮겨주면서 곧바로 상대의 발을 노렸다. 여영고는 검을 회수에 맞기는 늦었다고 판단해 훌쩍 뛰어올라 이화창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를 기습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격 역시 여영고의 움직임을 예상한 허초였다. 여영고가 훌쩍 뛰어오른 순간 허월이 창자루를 고쳐잡고 장사 입동 자세로 상대의 복부를 공격했다. 정말 빛처럼 빠르고 신묘하기 이를 데 없는 동작이었다. 허씨 가문의 이화창은 본래 변화무쌍하기로 유명했고 허월이 2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창법을 수련한 데다 맹시밀의 가르침을 받아 깊은 내공을 쌓은 덕분에 가히 상승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물론 여영고의 원력원법도 만만치 않았지만 상대를 얕잡아보는 우를 범한 탓에 허월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공격했다면 벌써 큰 부상을 당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허월은 수년간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으며 가능한 원한 살리를 만들지 않도록 늘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오늘도 여영고가 언원이 아끼는 제자임을 알기에 함부로 독수를 쓰지 않았다. 여영고가 복부에 날아든 창끝을 피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순간 허월이 재빨리 창을 끌어당겼다. 그 사이 뒤로 일장쯤 물러서며 이화창을 피했지만 옷이 쭉 찢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끓어오른 여영고가 검을 고쳐잡고 다시 몸을 날렸다. 황하자교 초식을 펼치며 사정없이 상대의 가슴을 노렸다. 여영고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자 허월도 더는 사정을 봐주기가 힘들었다. 이제 제대로 상대하리라 마음먹었지만 상대의 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기에 최대한 정면 승부는 피했다. 먼저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검을 피하면서 상대 옆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착지하는 순간 금룡해수를 펼쳐 여영고의 옆구리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여영고도 방심하지 않고 원숭이처럼 날쌔게 검을 피하면서 측면에서 날아오는 허월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허월의 창이 날아오는 순간 재빨리 몸을 비틀며 창자루를 내려쳤다. 창을 거두거나 피하기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허월은 피땀 흘려 연성해 목숨처럼 소중한 이화창이 두 동강 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가까스로 기지를 발휘해 창을 거두는 대신 하늘 높이 던져버렸다. 동시에 황학충소 연자비운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 재빨리 창을 잡으러 달려갔다. 햇빛 반사광이 번쩍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메마른 갈대밭으로 날아갈 때 허월은 이미 낙하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창을 받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볼 여유도 없이 상체를 숙이며 앞으로 쭉 몸을 날렸다. 쉬익 소리와 함께 뾰족한 검끝이 오른 어깨 부위를 살짝 스쳤다. 조금만 늦었어도 오른팔이 날아갈 뻔했군. 사실 여영고는 창자루를 두 동강 낼 생각만 하느라 허월이 창을 내던지고 연자비운으로 빠져나갈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바로 뒤쫓으며 위에자과 초식을 펼쳤으나 거리가 멀어 닿지 않았다. 하지만 허월의 묘수는 결국 여영고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허월이 창을 받느라 속도를 늦춘 사이에 여영고가 주저없이 몸을 날렸다. 일장 남짓 떨어졌던 거리가 좁혀지자마자 허월의 등을 향해 검을 내질렀다. 허월이 내공이 깊고 줄곧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덕분에 미세한 소리로나마 기습을 감지하고 황급히 몸을 숙여 검이 옷자락만 스쳤던 것이다. 만약 검과 바람의 방향이 같았다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지 않아 알아차리기 힘들었으리라. 간신히 상대의 검을 피한 허월은 제 몸을 살피지 않고 바로 괴망번신으로 창화를 피우며 전세를 뒤집으며 반격했다. 이는 허씨 집안의 독보적인 절기였다. 또다시 검이 빗나가 크게 아쉬워하던 여영고는 허월이 이렇게 빨리 반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도 방심하지는 않았던 터라 허리를 젖혀 아슬아슬하게 복부를 스치는 창끝을 피하는 동시에 검을 내질렀다. 댕그렁. 여영고는 무슨 소리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세게 발을 굴러 대각선 후방으로 이장남짓 물러났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이화창 머리가 떨어져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허월은 다급한 나머지 가문의 절기를 꺼내 들었으나
애초에 여영고를 죽일 마음이 없었기에 바로 후회했다. 다행히 여영고가 허리를 젖혀 창끝을 피하자 내심 탐복하며 창끝으로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하는 줄 알았던 그녀가 기습적으로 검을 내질렀다. 여영고의 빠른 반응에 놀라 다급히 창을 거두려 했으나 순식간에 창머리가 잘려나갔다. 바닥에 나뒹구는 창머리를 보니 가슴이 쓰리고 화가 치솟아 여영고가 다시 자세를 잡기 전에 훌쩍 몸을 날리며 창자루를 내질렀다. 도균과 소희는 두 사람이 번갈아 위기를 모면하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동안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았다. 도균은 허울이 여영고의 적수가 못 된다고 생각해 크게 걱정했었다. 그러나 신기에 가까운 창법을 펼치는 순간부터 이화창이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감탄하며 마음을 놓았다. 그제야 두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꽃다운 미모의 검선과 위풍당당 협객의 대결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버신 허울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여영고가 당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든 위기를 피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대결이 길어지면 결국 한쪽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사부님, 빨리 오셔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입으로 중얼중얼거렸다. 한편 소희는 도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몇 번 눈이 마주치자 혹여 오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검선이라도 엄연히 남녀 구분이 있는 법이니까. 다시 허월과 여영고의 대결에 집중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도균에게 시선이 갔다. 강가에 나란히 서서 가까이 지켜보았는데 볼수록 낯이 익었다. 처음에는 도균과 허월 모두 근본이 심오하여 조만간 정파의 길을 걷겠구나 싶었다. 오늘 증인을 자처한 이유도 계속 복수를 고집하는 여영고로부터 허월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균이 계속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얼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혹여 사파의 법술로 허월을 도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만약 두 사람이 이미 사파에 입문했고 요법으로 여영고를 해하려 한다면 당장 비검을 날려 목을 칠 셈이었다. 그런데 도균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요법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도균은 대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쉴 새 없이 입을 달싹였고 소희는 귀가 밝은 편이라 조금 집중하자 무슨 말인지 들렸다. 사부, 제발 빨리 오세요. 하늘처럼 자비로운 외수 주매 사부님, 제발 저 두 사람을 말려주세요. 외수 주매라면 숭산이로의 주선배잖아. 오랫동안 제자를 거두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다시 제자를 들이신 건가? 어쨌거나 주선배의 제자라니 틀림없이 대단한 인재겠구나. 다시 도균을 유심히 주시하던 소인이 귓바퀴 뒤에 붉은 사마귀를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그리운 이름이 튀어나왔다. 용관아. 온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던 도균은 갑자기 어린 시절 아명이 들리자 조상신이 도우러 온 줄 알고 엉겁결에 대답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용관이 맞니?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 돌아보니 옆에 있는 소인이 활짝 웃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제 아명을 아느냐고 물으려는데 소인이 대결 중인 두 사람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안 돼.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